어, 통계를 낸 것은 평균, 뭐, 분산, 표준 편차, 뭐 이런 것들을 구하는 건데요.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이벤트나 구하고자 하는 그 평균값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변수, 확률 변수라는 거를 정의해야 되고 그 확률 변수가 어떤 각각의 확률 변수들이 값을 가질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주사위를 던진다 그러면은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이 나오는 거 그게 하나의 이벤트죠. 하나의 사건이란 말이죠. 그거의 확률은 뭐 6분의 1이다 평균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그런 거를 이제 1, 2, 3, 4, 5, 6 이렇게 주사위를 던졌을 때 가질 수 있는 값 1, 2, 3, 4, 5, 6 근데 이 값들은 던질 때마다 값이 변하니까 변수가 되는 거고요. 그 변수 값을 가질 수 있는 것이 확률적으로 뭐 6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걸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확률 분포. 그러면은 x 이퀄 1, x 이퀄 2, x 이퀄 6까지 가질 수 있다 그러면 각각의 x들이 갖고 있는 것의 확률들을 대응시키는 때 어떻게 됐느냐, 그 분포가 어떻게 되느냐, 1은 얼마만큼 확률, 2는 얼마만큼 확률, 이런 확률 분포,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 확률 변수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처럼 이제 두 개의 동전을 던지면 앞면하고 뒷면이 나오겠죠. 그럼 두 개의 동전이 둘 다 앞면이 나오면은 대응하는 값을 이 경우에 대해서 2라는 값을 할당하고 둘 중에 하나가 앞면이 나오는 경우를 1에다 할당하고 둘 다 테일 뒷면이 나오는 거를 0이란 값으로 할당을 합니다. 이게 함수죠, 일종의 함수인데 이쪽은 이제 두 개의 동전을 던졌을 때 얻어지는 표본 공간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표본 공간은 앞면이 두 개, 앞면이 하나인 경우, 그 다음에 둘 다 앞면인 경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x라는 값인데 x는 함수죠. x는 함수 값이고요. x는 함수 값이고 이거는 경우에 각각의 사건에서 발생한 경우에다가 값을 할당한 거죠. x인데 이 값은 둘 다 윗면이 나오면 이놈은 지금 여기서는 2로 할당했죠. 2로. 그 다음에 x가 둘 중에 하나라도 헤드 또는 th 이렇게 나오면 이 경우는 얼마죠? 이 경우는 1을 할당했어요. 1을 할당했고요. 그 다음에 x가 테일이나 두 개가 다 나오는 경우는 0을 할당했죠. 그러니까 결국 헤드에 나오는 개수, 두 번 동전을 던져서 헤드가 나오는 개수를 할당하는 함수가 되겠는데 그 함수값, 그거를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확률 변수. x 이렇게 쓴 거죠. 확률 변수. 그래서 앞면이 나오는 횟수에 해당하는 거를 x라는 변수 값으로 할당을 해서 여기 있는 것처럼 헤드가 두 번 나오면 2이고 한 번 나오면 1이고 그 다음에 한 번도 안 나오면 0이고 이렇게 할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x 값에 따라서 확률을 할당할 수 있는데 그게 여기 있는 것처럼 p의 x 확률 변수가 어떤 값을 가질 때 그때 확률 이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경우에 ns는 지금 4죠. 여기 네 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4가 되고요. 각각의 p, x 값이 1인 경우 이 경우는 뭐죠? 헤드가 한 번 나오는 경우죠. 그럼 네 가지 경우 중에 ns분의 n, ht 또는 th 이렇게 되니까 이 경우는 4분의 2 이렇게 되겠습니다. 4분의 2. 그래서 2분의 1이 경우의 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분의 1은 px가
2인 경우, 그 다음에 요거는 px가 0인 경우, 이렇게 이제 확률이 할당될 수 있는 변수, 그래서 확률 변수라는 용어를 썼고요. 여기서 변수 x는 일어나는 이벤트에다가 어떤 값을 할당한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률 분포라는 거는 이런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하고 x가 이 값을 가질 확률의 대응 관계, 분포를 나타내는 것을 확률 분포라고 합니다. 이산 확률 변수, 이산이라는 게 뭐냐면 디스크릿이란 말이죠. 디스크릿이란 말인데요. 그러니까는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이 유한계이거나 자연수, 0, 1, 2 뭐 이런 자연수가 할당되는 그런 경우죠.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수들을 이산 확률 변수, 아까 x라는 것이 할당될 수 있는 값이 0, 1, 2 이렇게 자연수 값들이 되는 경우, 이런 것들, 정수값이 되는 것들, 디스크릿하죠. 연속이지 않고 이런 거를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하고요. 그러면은 x 값이 가질 수 있는 변수 값들이 있을 텐데 이제 가지수가 n 가지의 가지수가 있으면은 px가 xi 이렇게 했는데 그 pi라는 어떤 값을 갖죠. 그래서 이거를 확률 질량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확률 변수의 값이 정해졌을 때 그때 확률 값들을 나타내는 함수라는 의미로 확률 질량 함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확률 질량 함수는 뭐 함수니까 확률을 나타내는 거니까요. 그래서 pi가 되는 건데 얘는 당연히 0하고 1 사이가 되고요. 유한계 값을 가질 수 있으니까 확률 변수가 그러면 p1, p2에서 pn개까지 가질 수 있다 그러면 얘네들의 총합은 1이 돼야 되겠죠. 1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표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고 그래프로 나타내면 지금처럼 막대 그래프 형식으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한 개의 동전을 3번 던지는 시행을 했을 때 앞면이 나오는 횟수, 이거를 이제 확률 변수 x라고 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던졌을 때, 2번 던졌을 때, 3번 던졌을 때 각각 나오는 게 있었죠. 전부 다 하이가 나올 수도 있고요. 하이, t, 하이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이에 대해서 로우, 하이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로우가 아니라 여기에 테일이 나오는 거죠. 테일.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이, 그 다음에 여기가 하이, 여기가 테일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해보면 그렇죠. 그 다음에 테일에서 그 다음에 테일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가지수로 하면은 지금 한 번도 가지수라는 게 이제 변수가 가질 수 있는 x가 3번 던져서 테일이 나올 수가 있는 건데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고 한 번 나오고 2번 나오고 3번 나오고 이렇게 4가지 경우가 있겠죠. 4가지 경우가 있고 한 번도 안 나오는 경우는 한 번도 안 나오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모두 테일 이렇게 될 거고요. 네, 3번 다 나오는 경우가 H 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한 번만 나오는 경우는 헤드, 테일, 테일 이렇게 있을 수 있고, 또 헤드가 여기, 테일, 테일 이렇게 있을 수 있고, 또 헤드가 여기, 테일, 테일 이렇게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한 번 나오는 경우는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두 번 나오는 경우도 이 경우와 비슷하게 우리가 다 하면은 세 가지. 그래서 x 이퀄 0인 경우는 확률이 어떻게 되냐면 전체가 8번분의 한 번째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px가 3 px가 3일 확률은 또 이처럼 8분의 1 이렇게 되겠죠. 8분의 1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확률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낼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처럼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런데 앞면이 1의 이하로 나타나는 것, 그 말은 x가 0이거나 x가 1인 이런 경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px가 1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는 px가 0인 경우 이거는 8분의 1이죠. px가 1인 경우는 8분의 3 그래서 2분의 1이라는 확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합이 되는 거죠. 합이. 그렇죠? 동시에 일어날 수는 없으니까. 야채 크로켓이 2개 있고요. 그 다음에 단팥 크로켓이 3개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이 5개 크로켓 중에서 임의로 2개를 택하는 문제이고요. 그랬을 때 확률 변수 무엇을 택했느냐 그것을 단팥 크로켓의 개수 선택된 단팥 크로켓의 개수를 확률 변수라는 x로 이제 생각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x의 확률 질량 함수 그러면은 이게 확률 질량 함수 p죠. p로 쓰고 확률 변수 x가 뭘 가질지 모르지만 x개만큼 단팥 크로켓을 뽑았을 때 그때 확률을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 확률이라는 것은 전체 5개 중에 2개를 택하는 모든 가짓수 그게 전체 개수가 되고 그 중에 이 단팥 크로켓을 뭐 x개 뽑았을 때 그 가짓수만큼이 이제 확률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확률 변수 x는 단팥 선택할 수 있는 단팥 크로켓의 개수이기 때문에 단팥 크로켓이 지금 3개가 있죠. 그러면 3개 중에서 우리가 2개까지 선택할 수 있으니까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라는 것은 0하고 1하고 2입니다. 즉 x는 0, 1, 2 이렇게 3가지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확률 변수 x는 0, 1, 2 이렇게 값을 가질 수 있고요. 각각의 경우에 대한 확률을 표시하면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확률은 pxx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거고 전체 5개 크로켓 중에 2개를 뽑는 가짓수 그건 어떻게 되죠? 그거는 5개 중에 순서 상관없이 우리가 2개를 뽑으면 되니까 OC2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체 가짓수 5개 중에서 2개를 택하는 경우에서는 OC2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 단팥 크로켓을 우리가 X개만큼 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단팥 크로켓은 5개 중에 단팥 크로켓을 택할 수 있는 개수는 ECX 이렇게 되겠죠. 이 각각에 대해서 나머지는 3C E-X 3개 중에 뽑는 거고 여기가
두 개 중에 2C, 2-, 즉 3CX는 이거는 단팥 크로켓 3개 중에서 X개를 뽑는 가지수죠. 이 각각에 대해서 X개를 뽑고 나오면 나머지는 2개를 뽑아야 되는데 2개 중에 2-X개만큼이 남을 테니까 나머지는 야채 크로켓에서 뽑겠죠. 그래서 2C 2-X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단팥 크로켓을 X개만큼 뽑을 때 가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단팥 크로켓을 X개 뽑을 때 가지수는 3CX, 단팥 크로켓에서 X개를 뽑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2-X개는 2개 중에 X개 뽑았으면 2-X가 남을 테니까 2-X개 중에는 이 야채 크로켓 2개에서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2C, 2-X 이렇게 돼서 X라는 이 확률은 어떻게 쓸 수 있냐 하면 전체 5개 중에 2개를 뽑는 전체 가지수 중에 단팥 크로켓이 X개 뽑는 거니까요. 단팥 크로켓 3개 중에 X개 뽑고 나머지 가지수를 2개 야채 크로켓 중에서 2-X개만큼 뽑아주는 여기서 2-X 요 놈은 2개를 우리가 뽑아야 되는 거죠. 2개를 뽑아야 되는 건데 X개를 여기서 뽑았으니까 이제 2-X개만 뽑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PXX는 이렇게 쓸 수 있고 여기서 이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스몰 x 값은 0, 0, 1,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셔 하면은 결국은 이거를 구하려는 거죠. P x equal 0일 때 확률, P x equal 1일 때 확률하고 P x equal 2일 때 확률을 구해서 표로 만들려는 거죠. 그래서 x가 가질 수 있는 것은 0, 1,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Px equal x는 이 식에서 우리가 1번식에서 구한 거에서 요 식을 이용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구해보죠. 그러면 먼저 x equal 0일 때 x equal 0일 때 값을 구해보겠습니다. x equal 0일 때 이때는 p x equal 0가 되고요. 이거는 어떻게 됐죠? OC2 2개 뽑은 것 중에서 3개 중에 하나도 안 뽑고 단팥 크로켓 중에 하나도 안 뽑았죠. 그리고 나머지 2개 야채 크로켓 2개를 다 뽑는 이 가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면 됩니다. 요거 한번 계산해 보죠. 네, 좀 지우겠습니다. OC2는 어떻게 되죠? 5 곱하기 4, 2 곱하기 1 돼서 5, 2 해서 요거는 10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3C0 그러면 3C0는 어떻게 되죠? 이건 그냥 3이죠. 3C0는 3. 그 다음에 곱하기 EC2는 2 곱하기 1에 2 곱하기 1 이렇게 되니까 이놈은 약분 1이죠. 1. 그러니까 3. 결국 이거는 10분의 3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3C0 이거는 1이죠. 1. 그래서 얘가 1이니까 이게 10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미안합니다. 그래서 3C0 이건 하나도 안 뽑는 거니까 이런 경우는 1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x가 1인 경우 구해보죠. x가 1인 경우는 어떻게 되죠? 여기가 3개 중에 하나를 뽑았다는 거죠. 단팥 크로켓에서. 그 다음에 2개 중에 2-1. 나머지 한 개는 야채 크로켓에서 뽑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걸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밑은 50-2니까 10 아까랑 똑같고 여기는 30완이니까 이제 여기가 3이 되겠네요. 여기가 3이 되고 그다음에 20완은 어떻게 되죠? 이거는 여기 2이고 1이니까 여기 2가 되겠죠. 2. 그래서 10분의 6 이렇게 10분의 6이 되겠습니다. 10분의 6이 되고 이놈은 5분의 3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그래서 5분의 3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계산해도 되는데요. 굳이 계산 안 하고 이 세 가지를 더한 합계가 1이어야 되니까 얘는 10분의 3이 나와야 되겠죠. 왜냐면 이게 10분의 6이니까 10분의 6하고 10분의 1 다음에 10분의 7이니까 나머지 1이 되려면 10분의 3이 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단팥 크로켓을 1개 이상 택할 확률. 1개 이상 택할 확률은 뭐죠? 그러면 x가 1, 2까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px가 1보다 큰 경우 이렇게 되니까 px가 1인 경우하고 px 이퀄 2인 경우 요만큼을 다 합쳐주면 되죠. 그래서 이거는 10분의 6하고 10분의 3을 더했으니까 10분의 9 이렇게 될 것입니다. 좀 전에는 그 확률 변수 우리가 얘기했었는데 이 확률 변수가 그 실수가 아니고 자연수 또는 정수인 경우, 그러니까 연속적이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아까 이 전에서 x가 확률 변수인데 얘가 가질 수 있는 게 0, 1, 2 이런 식으로 그 연속적인 실수값이 아니고 다음과 같은 정수값, 연속되지 않고 이렇게 띄엄띄엄 있는 거죠. 값이 0, 1, 2 이렇게 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지금은 연속적인 값을 갖는 확률 변수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x가 0, 뭐 0.1, 0.11 그러니까 어느 범위에 있는 모든 실수값을 다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거를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확률이라는 걸 얘기하기 전에 확률 밀도 함수로서의 어떤 fx라는 거를 정의하는데요. 그 fx는 다 0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범위가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x라는 게 a보다 크거나 같고 뭐 b보다 이 범위 안에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라 그러면은 이 범위 안에 있는 모든 x의 값에 대해서 그 확률이 1이 돼야 될 텐데요. 어쨌든 그 y 콜 fx 그래프와 x축 및 두 직선 x 이퀄 여기에 있는 도형의 넓이 이 도형의 넓이가 사실은 전체 확률이 되는데 그게 1인 경우를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y 콜 fx라는 확률 밀도 함수가 있고요. 거기에 우리가 관심 있는 변수 확률 변수가 갖고 있는 범위가 a에서 b 사이의 모든 값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럴 때 확률이라는 거는 이 a하고 b 사이의 확률이라는 건 이거는 전체가 1인 경우죠. 근데 이 말은 뭐냐 하면 이 fx라는 확률 밀도 함수와 x축 그리고 x 이퀄 a, x 이퀄 b 이 확률 확률 변수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값의 범위 이 안에 이 면적을 생각하면 이 면적이 1이란 소리고 그 면적이 이 확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x가 a하고 b 사이에 있는 확률 이거는 y 콜 fx의 그래프와 x축 그 다음에 x 이퀄 a, x 이퀄 b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이거를 이제 확률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알파 베타네요. 다시요. 그러니까는 여기가 확률이라는 거는 요 면적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1이 아니고
지금 저는 x가 가질 수 있는 범위를 a, b로 봤는데 그게 아니고 x가 가질 수 있는 전체 값은 여기서는 이제 알파, 베타 이렇게 여기 알파, 베타라고 했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게 전체 범위니까 이 전체 범위에 들어가는 이 값들 이 범위 알파부터 베타까지 해당하는 이 범위에 있는 모든 이 면적의 합이 이 경우가 1이 되는 경우입니다. 1. 그게 이제 이 전체 P X 알파 베타 여기는 이제 A, B 이 안에 있는 A, B를 가진 경우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이 부분의 면적이 될 텐데요. 이 부분의 면적이 될 텐데요. 전체 범위 P, X, 알파, 베타 전체 범위에 대해서는 이거는 확률이 1이 되는 거죠. 전체는 1이 돼야 되는 거고 어떤 이 알파, 베타 안에 속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값을 갖는 그 확률은 이 부분의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에서 확률 밀도 함수라는 거는 fx라고 하는데요. 이 fx는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되면 확률은 x축하고 그 사이 값들이 이루는 이 부분의 면적으로서 확률이 계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보면은 그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fx equal kx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확률 변수 이 x가 가지고 수 있는 영역이 0하고 4 사이 이게 전체 범위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면 이게 y equal kx를 그린 변수인데요. 이게 이제 fx 그래프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관심 있는 x가 가질 수 있는 영역이 0하고 4 사이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러면 0에서부터 4까지 이 범위를 다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확률 밀도 함수하고 이 전체 영역 이 부분의 면적이 1이 돼야 되는 거죠. 아까 말했듯이 그러니까 x가 0하고 4 이게 전체 영역이니까 이놈은 항상 1이 돼야 되고요. 이거라는 거는 요 범위의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삼각형의 면적을 이제 구하면 되는데 면적은 밑변이 4죠. 그 다음에 이 높이는 어떻게 되죠? 여기가 4니까 그리고 요점은 4K가 되죠. 그러니까 밑변의 길이는 4K 이렇게 되고요. 이 삼각형의 넓이라는 거는 2분의 1의 밑변 곱하기 높이 4 곱하기 4K 이게 1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K를 계산해 보면 8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확률을 구하는 건데 x 확률 변수가 2하고 4 사이 이렇게 들어가도록 확률 변수 x가 2하고 4 사이의 값을 다 가질 때 그때 확률 그 말은 뭐냐 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x가 2고요 x가 4 이 사이에 이 면적 요거를 구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사다리꼴
사다리꼴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여기는 4K, K가 8분의 1이니까 여기는 4 곱하기 8분의 1에서 여기는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2분의 1. 그 다음에 요 점은 여기는 2 곱하기 8분의 1에서 4분의 1. 그래서 요 두 윗면과 아랫면의 아랫변에라고 생각하면 요 사다리꼴을 생각할 때 여기의 길이는 4분의 1. 그 다음에 요 분의 길이는 8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높이는 여기 높이에 해당하는 거는 2 이렇게 되니까 2분의 1에 4분의 1 더하기 2분의 1 그렇죠? 밑변하고 밑변을 더한 거에다가 곱하기 2 높이 해서 4분의 3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산 확률 변수. 이산이라는 거 아까 연속 확률 변수와는 다르게 이 확률 변수 값이 0, 1, 2 뭐 이런 식으로 연속된 값이 아니고 떨어져 있는 값들로 가질 수 있는 경우를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한다 그랬고요. 그 이산 확률 변수에서의 이제 평균값, 평균을 좀 구하고 싶은데 평균을 어떻게 구할 거냐? 그래서 EX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EX 확률 변수 값에다 2를 쓰는데요. 2는 기대값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딱 정해진 확률이라는 거는 우리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우리가 1이 된다 꼭 확신할 수 없는 거죠. 2가 된다 꼭 확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값이라는 거는 내가 주사기를 던졌으면 평균적으로 어떤 값이 나올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기대값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기대값이라고 얘기합니다. 평균적으로 내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무슨 값이 나오겠냐 그런 건데요. 그런 기대값이라 그러는데 어쨌든 이산 확률 변수, 확률 변수에서의 평균이라는 거는 기대값이라는 말을 쓰고 기대기 때문에 이제 expected value 이런 의미로 2를 씁니다. 2. 그래서 확률 변수 x의 기대값, 내가 어떤 시도를 했을 때 평균적으로 얻을 수 있는 기대되는 값이 얼마냐 그런 의미로 이제 기대값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x1, x2, xn 이런 것들은 이제 그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이고 그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이 그거의 확률, 그걸 P1, P2 해서 Pn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할 텐데 그러면 이제 이것들의 평균이라는 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 그 확률 변수 값에다가 확률을 곱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 더해주면 평균 값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Px가 Xi를 가질 확률을 Pi라고 했을 때 i는 1서부터 n개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평균을 구할 수 있고요. 그거를 또 다른 말로는 기대값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예를 봅시다. 그래서 x라는 값이 가질 수 있는 게 0, 만, 5만, 10만 이런 값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가지 경우를요.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상금이라고 생각하면 10만 원 상금은 한 명, 댓글 한 명을 댓글을 여러 개 댓글을 썼을 때 그 중에 이제 한 명의 추첨해서 얻을 수 있는 한 명의 이제 상금은 10만 원. 그다음에 2등은 5만 원을 주는데 10명 이렇게 주고요. 3등은 만 원을 주는데 100명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빵원을 주는데 889개의 댓글에는 빵원을 주고 이게 총 1000개의 댓글이 되겠죠. 그럼 내가 댓글을 하나 썼을 때
평균적으로 내가 얼마의 상금을 받을 수 있느냐. 그게 이제 기대값, 평균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상금인데요. 그거는 이제 이게 X값이 되는 거고요. 이게 X값. 그 다음에 이제 확률, 각각의 확률. 이거는 1등이 될 확률은 1000분의 1이죠. 1000분의 1. 1000분의 1. 얘는 1000분의 10. 2등은. 그 다음에 3등은 1000분의 100. 이게 확률이겠죠. 내가 댓글을 썼을 때 3등이 될 확률은 1000명 중에 100명을 뽑으니까 1000분의 100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등 외에는 이제 빵원에 대한 거는 1000분의 889명은 빵원 값이 없겠죠. 그래서 내가 댓글을 썼을 때 빵원이 될 거의 확률은 이것, 10,000원을 받을 확률은 이것, 50,000원 이만큼, 100,000원은 1000분의 1 이런 식으로 될 것입니다. 그럼 평균적으로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상금이 얼마냐? 댓글을 썼을 때 그거는 여기 있는 것처럼 0원, 이게 X값이죠. 이게 X, 제로라고 치면 0원입니다. 0원. 0원, 0원이고 0원이 되는 거는 1000분의 889. 10,000원은 10분의 1, 50,000원은 100분의 1, 100,000원은 1000분의 1. 이렇게 곱해서 더해주면 1600원이 나옵니다. 이게 평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대값이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10만원을 한 명한테 줬고 5만원을 10명한테 줬고 10,000원을 100명한테 주고 889명한테 아무것도 안 줬을 때 이때 총상금에 대해서 총상금 16만원이죠. 16만원인데 이거를 1000명으로 나눈 거나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10,000원은 10분의 1, 50,000원은 100분의 1, 10만원은 1000분의 1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더해주면 평균적으로 평균 기대값, 평균으로 받을 수 있는 상금은 1600원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분산이라는 게 있고요. 표준편차라는 게 있습니다. 분산, 표준편차. 이거는 분산이란 말을 보면 얼마나 흩어져 있느냐, 값이. 뭐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어떤 그 확률 분포라고 하는 아까 그거를 갖고 있는 이게 얼마나 평균 값에서 각각의 밸류들이 떨어져 있는 정도가 얼마나 분산되어 있느냐 그거를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써주냐면 확률 변수값, 각각이 가질 수 있는 확률 변수값에서 평균을 빼주고 그거의 제곱, 이놈들이 가질 수 있는 그 관계, 그 평균값이 되겠죠. 즉 아까 그 1등은 10만원, 이게 X값이라 그러면 10만원, 그 다음에 이건 한 명이죠. 이거의 확률이 1000분의 1이었어요. 아까. 그 다음에 5만원. 5만원을 가질 수 있는 거는 그럼 100분의 1, 100분의 1이었죠. 그 다음에 만원, 이놈을 가질 수 있는 거는 10분의 1 이렇게 됐었죠. 그 다음에 나머지 빵원은 1000분의 889 이게 확률이었죠. 이게 확률. 이거를 갖고 여기서 이놈을 갖고 평균을 구해봤더니 m은 1600. 즉 x가 가질 수 있는 평균 기대값은 m 이퀄 1600이었죠. 그러면 지금 뭘 하라는 거냐면 여기에 x-m 이거의 제곱, 이거의 기대값 평균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럼 x-m의 제곱은 지금 m이 1600이겠고요. 그러면 x가 10만일 때는 10만 마이너스 1600 이거의 제곱, 이놈이 평균적으로 어떤 값을 갖겠냐는 거죠. 5만 마이너스 1600 1600에서 얼마나 평균에서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그놈의 평균적인 기대값을 구하고 싶은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거는 0 마이너스 1600 이거의 제곱. 얘네들의 기대값. 그래서 2의 x 마이너스 m의 제곱의 기대값. 이걸 어떻게 구하죠? 그러면 구할 수 있죠. 요놈 곱하기 확률, 요놈 곱하기 확률. 기대값은 가지고 있는 변수값에다 확률을 곱하는 거니까요. 됐죠? 그러니까 요놈이 의미하는 거는 그런 의미입니다. x-m의 제곱, 이게 새로운 확률 변수라고 생각해도 되죠. x가 확률 변수니까 x라는 확률 변수에서 m을 빼서 제곱하는 게 새로운 확률 변수일 수 있는데요. 그래서 x-m의 제곱이라는 거를 구하면 이렇게 되고 그것에다가 확률들을 곱해서 x1-m의 제곱 p1, x2-m의 제곱 p2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하면은 x-m의 제곱 이놈의 평균 값을 구하는 거를 분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x의 기대값 2x는 m이라 그래. 여기서 평균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x가 xi를 가질 때 확률은 pi 이렇게 쓴 거죠. 그래서 분산을 보면 vx라고 하는데 이거는 x1-m의 제곱의 p1. 왜냐하면 x-m 이 x-m 이러한 놈의 제곱이니까요. x 대신에 이제 각각의 변수값들을 집어넣어서 평균을 구하는 것입니다. 쭉 구하고 나면 이거를 이제 여기 제곱이니까 이렇게 풀었죠. 다 풀었죠. 풀고 m제곱은 쭉 합치면 p1, p2, pn 다 합치면 얘는 1이니까 마이너스 m제곱 이렇게 자 이렇게 그래서 m제곱 이렇게 되고 쭉 이렇게 다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요놈은 정리하고 나니까 여기를 보면 요놈은 뭐죠? 요놈은 m하고 똑같죠. 즉 x의 기대값 계산할 때 우리가 이 식을 썼죠. 마이너스 2m제곱. 그 다음에 요 놈은 모든 확률의 합이니까 이거는 1이죠. 1이죠. 됐죠. 그래서 계산하고 나면 m제곱이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2m제곱이 돼서 마이너스 m제곱 나오고 앞에 거 그대로 나오고. 그래서 요 놈을 보면 요 놈은 뭐죠? x제곱 p 이런 형태로 되어 있죠. 이거를 다 더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2x제곱 이놈의 기대값이나 똑같죠. 그래서 여기서 2x제곱 마이너스 2x m은 2x니까 m은 2x니까 2x의 제곱 이렇게 분산을 쓸 수 있습니다. 이 마이너스식을 보면 x의 분산이라는 거는 x제곱의 기대값에서 x의 기대값의 제곱을 빼주는 것입니다. 됐죠? 그렇죠? 그래서 분산, x라는 변수의 분산은 뭐냐 했더니 x제곱이라는 확률 변수의 기대값에서 x의 기대값을 구한 다음에 이거를 제곱해서 빼주면 되더라. 그렇게 되는 거죠. 표준편차라는 거는 뭐냐면 분산의 양의 제곱분 루트 v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산을 구해서 루트를 씌워주면 그것이 표준편차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산확률 변수의 분산하고 우리가 표준편차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분산은 vx라 그랬고 분산 vx는 뭐죠?
확률 변수에서 평균을 뺀 거의 제곱, 이놈의 기대값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것의 기대값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거를 정리해 보니까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x1 마이너스 m 이거의 제곱 한 거에다가 p1 이렇게 쓸 수 있죠. x1 얘는 x1의 확률하고 똑같으니까요. 즉 x1 마이너스 m이라는 거의 확률은 m은 상수고 x1만 변수인데 이놈의 확률하고 똑같죠. x1 마이너스 m의 제곱 더하기 x2 마이너스 m의 제곱 b2 이런 식으로 쭉 가서 xn 마이너스 m의 제곱 pn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구하고 나서 봤더니 얘는 이 x의 제곱의 기대값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주면 되더라.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x라는 확률의 표준 편차는 루트의 vx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산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낸 게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먼저 평균을 한번 구해봅시다. 평균. x의 평균을 구해보면요. 2에 대해서 뭐죠? 확률 5분의 2 곱해주면 된다 그랬죠. 그다음 더하기 두 번째 4에 대해서 확률 10분의 3을 곱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6에 대해서 확률 5분의 1을 곱해주면 되고 8에 대해서 확률 10분의 1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쭉 계산한 게 이제 여기죠.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4가 나오나 보네요. 그래서 평균이 보통 이제 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m. 평균을 m이라고 얘기하는데 영어는 mean이라고 얘기하는데요. mean value 그러면은 평균 값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vx는 반대로 vx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되죠? vx는 여기서 2 대신에 평균이 4를 구했으니까 여기는 2-4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요게 x1 요게 평균 그렇죠. x-m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거기다 이제 평균을 곱해주면 되니까 왜냐하면 vx라는 게 뭐였죠? 이놈은 2의 x-m의 제곱의 평균값 이걸 구하는 거였으니까 그러면 여기는 4-4 이렇게의 제곱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6-4의 제곱 여기는 8-4의 제곱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하거나 또는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거는 아까 우리가 유도에서 얻은 이 방법을 쓰면 되겠죠. 그러면은 2의 x의 제곱의 평균값하고 평균의 제곱을 빼주면 되니까 우리가 평균 얘는 4인 줄 알았으니까요. 16을 빼주면 되고 2x의 제곱만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2의 제곱 곱하기 5분의 2 그렇죠? 그 다음에 4의 제곱 곱하기 10분의 3 그 다음에 6의 제곱 곱하기 5분의 1 그 다음에 8의 제곱 곱하기 10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고요. 거기서 4의 제곱 16을 빼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랬더니 얘도 4가 나옵니다.
그러면 표준 편차는 4에다가 루트로 씌워주면 되니까 2. 이렇게 해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자, 폐건전지 2개를 포함해서 10개의 건전지가 있답니다. 10개의 건전지. 그러면 8개는 정상인 거죠. 여기서 임의로 2개의 건전지를 뽑을 때 폐건전지의 개수, 그거를 이제 확률 변수 x라고 하죠.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건 폐건전지가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 2개 중에 1개만 있을 수도 있고 2개 다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내가 10개의 건전지가 들어있는 데서 2개를 뽑을 때 폐건전지가 될 수 있는 확률 변수 x의 값은 0, 1, 2 이렇게 3개를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각각에 대한 확률 p x equal 0, p x equal 1, p x equal 2 이것만 이제 구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px equal 0는 지금 제대로 된 건전지가 8개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동그라미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폐건전지가 2개 있는 거죠. x표라고 하면. 그러면 2개를 뽑을 때 이 폐건전지가 하나도 없을 확률은 없다는 소리는 어떻게 뽑는 거죠? 전체적인 가지수는 10개 중에 2개, 이게 전체 가지수죠. 그런데 이 폐건전지는 하나도 안 뽑겠다는 거죠. 2개에서 하나도 안 뽑혔으니까 8개 중에 2개가 그냥 뽑히면 되겠죠. 그래서 그 가지수는 8C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45분의 28 이렇게 됩니다. 한 개만 뽑을 확률은 전체가 10C2였는데 그러면 8개 중에 하나 뽑고 곱하기 나머지 2개 중에 하나 뽑고 이런 가지수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45분의 16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2개를 다 뽑을 확률은 10C2분의 2C 2개 중에 2개를 뽑는 거죠. 이렇게 됐죠. 그래서 45분의 1. 그래서 이거를 확률 분포 이 폐건전지에 대한 10개 중에 2개를 뽑았을 때 2개가 다 2개의 폐건전지가 속하는 개수에 대한 확률 변수, 그걸 x라 그랬는데 그 x는 2개 중에 없을 수도 있고 1개 있을 수도 있고 2개 있을 수도 있고 그 각각의 이제 확률은 여기 있는 것처럼 45분의 28, 45분의 16, 45분의 1 이렇게 되고요. 전체 합계는 당연히 1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평균을 이제 구해보면 이 확률 변수 x의 평균을 구하면 어떻게 되죠? 그거는 이게 우리 했었죠. xi, pi 이걸 다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놈은 어떻게 되냐면 x1 p1 더하기 x2 p2 더하기 x3 p3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x1은 0 곱하기 p1은 45분의 28 그렇죠. 그 다음에 x2는 1 곱하기 45분의 16 그 다음에 2 곱하기 45분의 1 이렇게 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없어지고 이것만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45분의 18 45분의 18이 되네요. 45분의 18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거를 3으로 나누면 3, 5, 15 6, 38, 15분의 6 그렇죠? 그러면 이게 3으로 2, 3, 5, 15분의 2 5분의 2가 되네요. 예. 됐죠? 그래서 평균은 구했고요. 그럼 VX는 아까처럼 그 VX를 구하는 식은 2의 X제곱의 평균값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주면 된다 그랬으니까 우리 2X제곱만 구하면 되겠죠. 평균은 5분의 2 구했으니까
15분의 2의 제곱을 빼주면 되고 나머지는 0의 제곱, 1의 제곱, 2의 제곱에다 각각의 확률을 곱해서 계산하면 225분의 64. 다음에 표준 편차는 루트 씌워주면 되니까 15분의 8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확률 변수 x가 있는데요. x에다가 a를 곱하고 b를 더한 이런 거를 이제 새로운 확률 변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x가 확률 변수인데요. 그 확률 변수가 이제 값이니까 그 값에다가 a를 곱하고 b를 더하고 이런 짓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새로운 확률 변수 y가 생기는데요. x의 확률 변수하고 y의 확률 변수는 얘네들은 상수니까 a하고 b는 상수기 때문에 요거의 확률은 x의 확률하고 사실은 똑같습니다. 확률은. 그렇죠? 확률과 관련되어 있는 건 요 놈이 결정하는 거니까 y의 확률이라는 건 x의 확률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요 놈의 평균값 이거의 평균값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결과는 x의 평균값에다가 ab하고 b를 더한 거. 즉 확률 변수에다가 ab하고 b를 더해서 새로운 확률 변수가 만들어졌는데 그놈의 평균은 원래 x의 평균에다가 a 곱하고 b 더한 거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한번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따져보죠. 이놈은 어떻게 쓸 수 있냐 하면 a x1 더하기 b 이거의 확률 p1 x1일 때 확률하고 똑같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n개 값을 가지고 올 수 있다 그러면 얘가 p2가 아닌데요. 얘가 b 여기는 확률은 p2죠. 이 확률이 결정하니까요. 그 다음에 얘가 b면은 여기는 pn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놈을 정리를 해보면 a의 x1 p1 더하기 b p1 이렇게 되죠. a의 x2 p2 더하기 b p2 그 다음에 a의 xn pn 더하기 b pn 이렇게 되죠. 이 놈을 a만 쭉 다 묶으면 a를 다 묶으면 x1 p1 더하기 x2 p2 더하기 xn pn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b p1 b p2 b pn 얘네들을 묶으면 b의 p1 더하기 p2 더하기 pn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놈은 확률을 다 합친 거니까 얘는 1이 돼야 되겠죠. x에 대한 확률하고 똑같고요. 이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x라는 변수의 평균값, 기대값이 되죠. 그래서 정리하면 a의 x의 기대값 더하기 b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분산은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분산은 우리가 했었죠. 분산은 어떻게 했었냐 하면 이놈은 분산은 2의 ax 플러스 b 이놈의 제곱에서 2의 ax 플러스 b 요거의 제곱을 빼주면 되죠.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해보죠. 뭐. 지우고요. 자, 그러면 요거의 제곱, 요거의 제곱, 요거의 제곱 다 제곱을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빼주기 평균의 제곱, 그러니까 A의 EX 플러스 B의 제곱. 요 평균이 그거니까요. 아까 요게 2의 AX 더하기 B의 평균 이렇게 됐었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정리가 좀 복잡할 것 같은데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죠. 정리를 해보면 A의 A제곱 X1제곱 더하기 2AB X1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되고 여기다 P1이겠네요. 두 번째는 A의 제곱 X2의 제곱 플러스 2AB X2의 플러스 B제곱의 P2 뭐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그러면 해서 점점점 해서 A제곱 XN의 제곱 더하기 2A BXN 플러스 B제곱 PN 마이너스 A의 EX 플러스 B의 제곱 뭐 이렇게 해보고요. 그러면 요 놈들을 다 묶어서 P1을 곱하면 이 놈은 어떻게 되죠? A제곱에 2의 X제곱 이거랑 똑같죠. 그렇죠? 요 1번이라고 해봅시다. 1번들을 다 모아서 정리해보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정리 잘 모르겠으면 한번 다시 써보겠습니다. A제곱을 묶으면 어떻게 되냐면 X1제곱 P1 플러스 X제곱 P2 플러스 점점점 XN제곱 PN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X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놈을 그냥 이걸로 대체하겠습니다. 이를 2의 X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것들은 다 이제 잊어버려도 상관없죠. 두 번째 2AB X1, 2AB X2, 2AB X 이거 2AB로 묶을 수가 있겠네요. 2AB에 어떻게 되죠? X1 P1 더하기 X2 P2 해서 XN PN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요 놈은 뭐죠? 요 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평균 구할 때 이거 구했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 놈은 이렇게 대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놈으로 2의 X 이렇게 대체할 수 있네요. 그래서 얘네들도 다 이제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B제곱, P1, B제곱 이거는 그냥 B제곱에 P1 더하기 P2 더하기 PN이니까 이놈은 1이죠. 1.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지워줘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됐네요. 됐죠? 그 다음에 남은 게 이제 요 놈이니까 요 놈을 정리해 보면 마이너스의 a제곱에 2x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b의
2x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됐죠. 그래서 b제곱 없어지고 마이너스 2ab 없어지네요. 다 지우고 나면 다 지워보면 이렇게만 남죠.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a제곱에 2x의 제곱 이렇게만 남았네요. 그렇죠? 이놈은 a제곱으로 묶으면 어떻게 되죠? 2x의 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분산하고 똑같죠. x의 분산. a제곱에 vx 분산하고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됐죠. 다 됐네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루트만 씌우면 되니까 이제 표준편차는 다 필요 없고 표준편차 이건 다 필요 없고요. 어떻게 되죠? 우리가 a제곱 vx가 분산이라 그랬으니까 이거 쓰기 전에 이렇게 해봅시다. 그럼 분산에 ax 더하기 b 이놈에다 루트를 씌우면 되는 거고요. 근데 이놈이 이렇다 그랬으니까 이놈은 루트에 a제곱에 vx 이렇게 되는 거고 a제곱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제곱이 나올 때는 루트 나올 수 있는데 절대값 그 다음에 루트 vx 이렇게 되고 이놈은 절대값 a에 x의 표준편차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놈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확률 변수에다가 a, b하고 b를 더했으면 이것도 새로운 확률 변수 y라고 되는데 이놈의 확률은 x의 확률하고 똑같죠. 그렇죠? x가 1을 가질 때 확률이 y가 a 더하기 b를 가질 때 확률이니까 그래서 py의 확률은 px의 확률하고 똑같다. 그것만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이제 이걸 생각하면 ax 더하기 b는 평균은 x의 평균에다가 a, b하고 b 해주면 되고 ax, b의 분산은 a제곱 x의 분산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표준편차는 이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워야 되는데 a제곱이 있으니까요. 여기 이 a제곱을 절대값으로만 바꿔주고 나머지는 표준편차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률 변수를 하지만 그 확률 변수가 이렇게 변형돼서 또 새로운 확률 변수 y라는 거를 만들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평균, 분산, 표준편차 이거는 이런 관계식이 있다. 그걸 머릿속에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했듯이 ax 더하기 b라는 새로운 확률 변수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여기서 x는 확률 변수고 a하고 b는 정해진 수입니다. 그러니까 y는 3x 더하기 4 이런 거죠. x만 이제 확률 변수로 0, 1, 2 뭘 가질지 모르는데 가질 수 있는 값들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x가 가질 수 있는 게 x1, x2, xn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각각의 x가 x1일 때 확률이 p1, p2, pn 이렇게 된다 그러면 y는 ax1, ax2, axn 플러스 b 이런 값을 가질 거고요. 여기서 확률을 결정하는 거는 요 x들이 확률을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요 놈이 그대로, 요 확률이 그대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y ax 더하기 b라는
새로운 확률 변수를 우리가 만들 수 있는데 그 y라는 새로운 확률 변수는 그놈의 확률이라는 거는 x가 갖는 확률하고 똑같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렇죠? 예를 들면은 x라는 게 이제 주사위를 던졌을 때 또는 동전 앞뒷면이라고 해봅시다. 동전 앞면하고 동전 뒷면 이것을 x가 가질 수 있는 확률 변수라고 얘기를 하면 이때 앞면이 가질 확률은 2분의 1, 뒷면이 가질 확률은 2분의 1이죠. 이렇게 되죠. 그런데 내가 새로운 확률 변수를 만들었어요. y는 3x 더하기 4 이렇게. 근데 여기서 x란 확률 변수는 동전의 앞면, 뒷면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죠. 그러면 앞면을 1이라 그러고 x가 가질 수 있는데 앞면에 나왔을 때 1이라 그러고 뒷면에 나왔을 때를 2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y가 가질 수 있는 값은 y는 1일 때니까 3 더하기 4, 7하고 2면은 2, 3, 6, 10, 7하고 10 이렇게 두 개를 가질 수 있죠. 7일 때 확률은 x가 1일 때 확률하고 똑같죠. 2분의 1. 얘도 2분의 1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 표가 말하는 게 이제 그런 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도를 해봤죠. 그래서 y equal ax 더하기 b라는 이런 확률 변수가 있으면 그 확률 변수는 평균 기대값은 a의 ex 더하기 b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여기 이제 과정을 좀 써놨습니다. 그다음에 y의 분산 vy는 어떻게 되죠? 뭐 여기 y1 마이너스 2y, y2 마이너스 2y, 2y는 여기서 구했고요. 뭐 이렇게 되고 이것들을 이제 정리해서 우리가 구했었죠. 그래서 a제곱 vx, x의 분산에다 제곱을 한 거랑 똑같더라.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a의 절대값에다 x의 표준 편차를 곱해주면 되더라. 그래서 앞에서 다 유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유도를 해봤으니까 이제 쉽게 EY는 A의 2의 X 더하기 B더라. 그 다음에 VY는 A제곱에 VX를 사용하면 되겠더라. 그 다음에 Y의 표준 편차에는 A의 절대값에다가 X의 표준 편차를 쓰면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라는 주어진 확률 변수로부터 이 확률 변수에다가 a배를 하고 b배를 해서 더해서 새로운 확률 변수를 만들었을 때 이 y의 이제 x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로부터 y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다 구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확률 변수 x의 평균이 10이고 분산이 4일 때 확률 변수 3x 더하기 y 이것의 평균 쉽게 구할 수 있죠. 2에 3x 더하기 5 이놈을 구하면 되니까 이놈은 3에 2x 더하기 5 이렇게 구하면 되고 2x가 10이니까 3 곱하기 10 더하기 5 그래서 35 이렇게 구하면 되겠네요. 35 됐죠? 그 다음에 분산은 어떻게 했죠? 3의 제곱에 vx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랬죠. 그러면은 9 곱하기 vx가 4니까 4 9, 4, 36 9, 4, 36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여기 표준 편차 안 주어졌으니까 이것에 루트를 씌우면 되니까 6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확률 변수 x가 있는데요. 이놈의 평균이 m이래요. 표준 편차는 시그마라고 이렇게 주어졌는데
그러면 만약에 평균 이 x를 변형해서 이 x를 변형해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ax 더하기 b 뭐 이런 형태로 새로운 y를 만들었을 때 이 y의 평균은 제로로 만들고 이 표준편차는 1로 만드는 그런 a하고 b가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당연히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뭐 해봅시다 한번. 그러면 평균이 m이래요. x의 평균이 m이래요. y의 평균은 a의 2x 플러스 b죠. 그렇죠? 근데 이놈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냐면 평균이 0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반대로 반대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표준편차 y의 표준편차는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냐면 a의 이놈의 vx의 표준편차 이렇게 알고 있죠. 표준편차 시그마 그러면 a의 크기에다가 시그마인데 이놈이 1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은 요 식으로부터 a의 a 값을 구할 수 있겠죠. 시그마분의 1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a의 이놈을 시그마분의 1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우리가 그냥 a, b를 마음대로 택할 수 있다고 하면은 양수라고 합시다. 시그마가 양수면 그러면 표준편차 시그마는 양수겠죠. 당연히 분산의 루트를 씌운 거니까 그러면은 a를 그냥 시그마분의 1 이렇게 잡아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b를 구할 수 있겠죠. b를 어떻게 구하냐면 2x가 지금 m이라니까 am 더하기 b는 제로, 즉 b는 마이너스 am이 돼야 되고 b는 그러면 a가 시그마분의 1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1의 m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원하는 대로 평균이 제로고 표준편차가 1인 그런 거를 y를 구하기 위해서 a하고 b를 구했어요. a는 시그마분의 1의 x고 플러스 b는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m 이렇게 구할 수 있네요. 그래서 이게 y.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 y는 제로, 그 다음에 시그마 y는 1 이렇게 되는 거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놈을 보면은 이게 어떻게 변하냐면 이렇게 되죠. 이 식을 다시 쓰면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 이놈을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2지 평균을 구해보면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해보면 0이 나오죠. 그 다음에 표준편차 1이 나올 겁니다. 됐죠. 그래서 평균이 m이고 표준편차가 시그마인 그런 확률변수 x를 새로운 확률변수 z를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뭐 이런 식으로 구한다 그러면 이러한 확률변수 z의 평균은 제로가 되고 표준편차는 1이 되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구할 수 있겠죠. 임의의 x가 있는데 x로부터 z라는 놈을 ax 더하기 b 이렇게 변형시키는데 2g가 제로가 되고 시그마g가 1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려면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a는 시그마분의 1, b는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1 이렇게 설정을 해서 만들어주면 새롭게 만들어진
Z라는 확률 변수는 평균이 제로고 표준 편차가 1인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